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비와 인생. 오늘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바로 시작하시죠. 지금 농촌이죠. 농촌에 굉장히 좀 낡은 집에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한 대가 이제 떠나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이제 트럭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표정을 보면 어떤 슬픈 사연이 있는 것 같죠? 어쨌든 안에서 혼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런 지금 내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의 비밀입니다. 아까 그 봤던 농촌인데 지금 보면은 현재 이 영화의 배경은 전 세계가 황사로 인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람들이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밀과 옥수수밖에 먹을 수 없는 어느 그런 극한 상황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농장의 주인인데 이 주인공은 밀이 빵을 만드는 밀이죠. 밀이 이제 해충으로 이제 점점 이제 밀을 재배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병충해에 가장 이제 내성이 강한 옥수수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 주인공은 남자는 나사의 시설로 가서 어, 어떤 임무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인공의 이름은 쿠퍼입니다. 쿠퍼인데 전직 우주 비행사였어요. 근데 우주 비행사였는데 사고로 인해서 은퇴를 하고 이렇게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나사의 비밀 연구소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의 제안을 받게 되죠. 바로 나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그 비행기 우주 비행선의 조종을 맡아달라, 조종사가 되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식량이 재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물이 부족해지고 점점 이제 전 세계가 사막화가 되다 보니까 농작물이 자랄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배고파서 어덕이다 숨 막혀 죽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행성을 찾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비행사가 필요해. 네가 좀 해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황사 거치지 않고 영화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모래먼지가 날리면서 이렇게 집이건 차건 다 이렇게 먼지로 뒤덮이고 그렇게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갑자기 이 박사가 하는 말이 있죠. 중력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 즉 어떤 외계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게 돼요. 나사에서. 근데 그게 어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력이랑 관계가 돼 있고 그것을 조사하러 이제 우주선 탐사선을 보내는 거죠. 거기에 인류 구원에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외계인이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 쿠퍼한테 가서 좀 조사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쿠퍼는 고민을 하죠. 결국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죽을 거고 이 주인공 쿠퍼의 와이프도 뇌종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지금 쿠퍼도 이대로는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인류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환경 속에서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이 박사의 이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외계 인류가 살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으면 우리 인류는 그쪽으로 이동을 할 거다. 결국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에 가서 새로운 우리가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제 쿠퍼는 결심을 합니다. 가족을 떠나서 정말 이 미션을 내가 수행할 건지 아니면 어, 가족과 계속 이렇게 살 건지. 가족과 이별은 싫어. 나는 가족과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나아. 나는 가족과 떨어질 수 없어. 엄마도 세상을 떠났고 나에겐 아들과 딸밖에 없어. 이렇게 고민이 되겠죠. 결국 이제 쿠퍼는 어, 아들과 딸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우주 탐사에 대한 미션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행사의 조종관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3명의 동료들과 함께 우주 탐사선을 타고 이제 그 어떤 시공간의 왜곡이 일어나는 그 곳으로 이제 우주선을 이제 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그 블랙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제 한 몇 개월 떨어져 있지 않은 지구로부터 몇 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나서 도착한 그 지점에 발견된 블랙홀을 발견하게 되죠. 그 블랙홀이 외계인의 메시지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블랙홀을 통해서 들어가 봤더니 정말 블랙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블랙홀의 안에서 이미 선발대 탐사선을 보냈던 우주 비행사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신호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 행성을 탐사하게 되는데 그 행성에서 보내는 1시간이 지구 시간으로는 7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박사가. 그러니까 탐사를 빨리 마치고 와라. 안 그러면 너희가 보내는 1시간이 지구 시간으로는 7년이 지나니까 그 인류들이 빨리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탐사를 빨리 마치고 와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인류가 블랙홀 안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해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 비행사들은 오직 이 블랙홀에 대한 비밀을 풀어야만 인류가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신호를 받았던 그 행성으로 갑니다. 근데 행성에는 물밖에 없어요. 물도 이제 다 이제 얇죠. 깊은 바다긴 한데 이렇게 사람이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행성은 중력이 너무 무거워서 지구의 1.5배.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그게 힘들죠. 근데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엄청난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우주선을 타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동료 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여자 동료가 시간을 끄는 바람에 다른 남자 동료가 이제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쿠퍼가 왜 빨리 안 탔느냐라고 이제 다그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화를 내다가 이제 이 여자 우주 비행사의 남자친구가 바로 이 물이 있는 행성에 왔다가 결국 조난이 되고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서 온 거였죠. 그 남자친구 결국 못 찾게 되고 여자는 이제 좌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물어봅니다. 쿠퍼한테 아빠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얘기를 했냐 하니까 쿠퍼가 하는 말이 부모가 되면 이거 하나는 확실해진다. 내 자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근데 세상이 망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망하니까 아빠가 우주선을 타고 너희들이 새로 살 수 있는 곳을 차로 떠나갈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겁을 먹게 될 거잖아요. 세상이 망한다고 얘기하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현실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그런 무서운 말을 할 수는 없다.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그 남자가 왜 트럭 안에서 울었을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비행사였죠. 근데 이제 우주 비행사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우주 비행사가 더 이상 아니게 되고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자, 이 남자가 울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과 헤어져서 이제 우는 건데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슬펐어요. 이 쿠퍼의 심정이 너무나 저에게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미션 나사에 가서 이제 이런 미션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그 장인어른하고 이렇게 아들 그다음에 막내 딸 이렇게 네 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이렇게 서로 이제 버스를 타면은 아빠 오빠 좀 조용히 하면 티격태격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장난도 치고 딸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그 딸의 한 표정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아빠를 쳐다보는 딸의 표정이 모든 아빠들이라면 아마 이 표정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이렇게 딸과 가족을 남겨두고 미지의 우주로 나가는 머피의 쿠퍼의 마음이 비록 이런 어떤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띠고 가는 거지만 결국 가족과 헤어지고 결국 이렇게 딸은 가족을 버리나기보다는 가족을 떠나는 아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세상이 망하니까 아빠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말을 못 한다 그랬죠, 아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그런 보호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쿠퍼는 딸한테 자세한 설명 안 해줍니다. 왜 아빠가 가야 되는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딸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 딸은 결국 나중에는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 아빠 혼자 살기 위해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아빠가 우주 탐사하는 동안 딸은 어떤 영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죠. 딸한테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하지만 결국 자기 외에는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희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희생이 결국 나중에 아들과 딸의 행복으로 이어질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을 희생시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딸은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아빠는 가지 마. 왜 가? 우리랑 같이 있지. 아빠가 왜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솔직히 말하자. 아빠는 이렇게 가기 싫어. 응? 아빠를 이해해줘. 하지만 딸이 이해를 못 해주죠. 결국 이제 쿠퍼는 단념하고 널 영원히 사랑해. 아빠 꼭 돌아올게.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거다. 이 말의 뜻을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 영화를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모는 자식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든 없든 늘 유령 같은 존재로 자식과 함께한다. 그런 의미로 이 영화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유령이라는 거는 나중에 영화에 말입이 되면 결국 이 아빠인 쿠퍼가 머피에게 그 양자 신호에 대한 비밀을 결국 시간여행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그 고스트 유령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 대사는 결국 아빠는 고스트가 되어서도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한다 이런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다시 이제 보면 결국은 아까 이제 이렇게 쿠퍼는 가족을 떠나게 되고 결국 이제 방에서 안 나오던 이제 딸 머피가 아빠가 떠나는 차 엔진 소리 들리니까 이렇게 나와서 아빠를 외치지만 이미 아빠는 이제 들리지가 않죠. 벌써 차가 떠났으니까 그 장면이 너무나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말리죠. 너무나 진짜 이 장면은
정말 가족이 헤어지는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비록 영화긴 하지만 그 이 딸의 어떤 두려움, 그런 분노, 공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정말 아빠가 가는 그 뒷모습을 정말 받아들이겠어요. 그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아마 무슨 말인지 뜻인지 아실 거예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쿠퍼가 나사로 이제 차를 몰고 갈 때 이 담요를 들춰보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 앞부분에 보면 갑자기 딸이 이제 이 담요 안에서 나옵니다. 아빠는 놀래키죠. 아빠는 전혀 이 딸이 여기 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딸이 이제 놀래키니까 아, 너 왜 이런 장난치냐? 아빠 놀랬잖아.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쿠퍼는 혹시 이 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담요를 들춰보는 장면인 거죠. 정말 이 장면은 정말 보면서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코끝이 찡해졌어요. 근데 결국 이제 담요를 들춰봐도 딸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쿠퍼는 현실을 이제 직시하는 거죠. 아, 이제 가족과 나는 이제 이별이 됐다. 나는 반드시 우주로 가서 내 사명을 완수하고 반드시 가족으로 돌아올 거야.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주 탐사를 영화를 보면은 이제 동료들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탐사를 떠났던 사람이 배신하고 우주선을 탈출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이제 본인도 이제 죽게 되죠. 결국 남은 거는 이제 비행사, 아까 여자 비행사와 이 쿠퍼 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연료도 없고 그다음에 비행성도 망가졌어요. 이제 갈 수 있는 블랙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블랙홀에 가게 되면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서 우주선이 파괴될 수도 있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죽게 되면 결국 가족을 못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유일한 희망과 수단은 기록 블랙홀 안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 비행사는 우주선에 남겨두고 쿠퍼가 희생해서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정말 압권인데요. 이 인터스텔라 이 영화에서는 정말 이 블랙홀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걸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 영화 평론가들한테서 관객들한테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란 이 하얀 빛은 결국은 저는 뭐 과학도는 아니지만 설명에 의하면 이 블랙홀은 빛도 빨려 들어갈 정도로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까맣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 빛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력 자체가 구형이다 보니까 이 구형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띠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이거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닌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과학 연구에 하면 블랙홀이 이렇게 이러한 형태를 띠는 걸로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그 블랙홀 속으로 들어간 그 쿠퍼는 이제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지? 근데 이제 그 인공지능 로봇과 통신 연결에 대해서 로봇가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는 시공을 초월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그 외계인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고, 이 공간도 그들이 만든 거다.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외계인이 만든 5차원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의 세계죠. 근데 이제 뭐 시간과 어떤 공간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어떤 그런 외계인이고, 그것이 이제 5차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4차원이고, 5차원은 뭐 저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고도로 문명이 발달된 외계인은 이 5차원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시공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은, 그러니까 시간은 물론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약간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죠.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 여기서 이 양자 데이터라고 이제 나오는데 사실 양자 데이터, 양자 이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유튜브도 많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양자 이제 퀀텀 티어리라고 해서 양자 이론도 같이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제 영화의 스토리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쿠퍼가 그 로봇, 인공지능 로봇에게 양자 데이터 확보했어? 그러니까 확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외계인이, 그러니까 이 극 중에서, 이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로버트가 얘기하기를 외계인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 근데 그 메시지가 양자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그 인공지능 로봇가 그 양자 데이터로 되어 있는 메시지를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그럼 확보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 공간은 쿠퍼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실체적으로 형성을 시킨 거죠. 그 외계인이. 근데 쿠퍼는 그 의도를 바로 알아차려요. 이거는 바로 나의 기억이고 이거는 내가 내 딸인 머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그럼 그 어떤 메시지를 뭘 전달해야 될까? 바로 그 로봇이 입수한 양자 데이터를 딸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건 본인의 책임이니까. 어쨌든 외계인이 이렇게까지 양자 데이터까지 주긴 했는데 그걸 딸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이제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찾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별할 때 결국 이제 아빠가 딸에게 이 시계를 가지고 있어라, 보관하고 있어라. 아빠도 이 시계를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딸이 시계를 집어 던져버리죠. 근데 보니까 시계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시계의 초침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점과 선으로 이렇게 해서 모습으로 이제 그 양자 데이터를 이렇게 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딸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른이 됐고. 결국에는, 이 딸이 뭔가 이제 필이 온 거죠. 자기 옛날에 살던 집에 왔는데, 뭔가 자기 방에 왔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책꽂이에서 책장에서 책이 막 떨어져요. 갑자기. 그 막 먼지가 막 이상한 형태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빠가 미래에서 자기한테 보내는 신호라는 거를 이제 처음에 몰랐다가 이제 느낌이 온 거죠. 아빠가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군요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도대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아까 시계에 보셨죠. 그거를 발견하고 시계 초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이게 모스부호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딸이.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메시지 보내는 걸 100%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빠한테 가서 아빠 처음부터 몰랐는데 내가 어릴 때 책장에서 책이 떨어지는 거라든가 이상한 현상들이 다 미래에 아빠가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거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리고 이 시계가 바로 그 증거야 하면서 결국에는 연구소로 돌아가서 아까 나사의 연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조절하는 것이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영화 속에. 근데 그 중력을 컨트롤하는 그 방법, 그 이론을 이 딸인 머피가 찾고 있었는데 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 한계에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준 이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그 방정식을 풀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푸는 방정식을 풀어낸 거죠. 그리고 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 영화 설정이. 그래서 그 방정식을 풀고 이제 자기가 그 모든 중력 컨트롤하는 것을 알아내는 순간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나사 직원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표시하는 장면인 거죠. 이제 결국에 딸이 아빠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제 모든 이제 그 외계인이 의도했던 것들이 다 이제 완료가 되니까 그 쿠퍼의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공간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쿠퍼는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주 공간을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깨어나 보니까 제가 어느 병실에 누워 있어요. 자기가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그 우주에서 떠돌던 쿠퍼, 결국 이제 그 외계인이 만든 그 가상의 공간에서 나온, 결국 블랙홀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블랙홀도 이제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블랙홀도 이제 사라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이 사라지니까 결국 남는 거는 쿠퍼밖에 없고 이제 그 우주 공간인 쿠퍼를 이제 구조를 합니다. 어떻게 구조를 하죠? 미래에 있는 인류가 그 우주선을 보내서 구출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그 미션이 완료됐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124살인데 이니까 젊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예, 그렇게 이제 농담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강한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시간 아주 천천히 간 거죠. 다른 중력이 이제 세지 않은 곳에서 시간이 빨리 흘러갔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쿠퍼 당신이 여기 토성 근처에 있는 그 이제 쿠퍼 정거장이라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토성 근처에 그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거기서 아이들이 야구를 하면서 놀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과학의 기술이 그만큼 진보됐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토성에 있는 우주 정거장이 병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간호사가 가족분들이 안에 다 있다. 딸이 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님이 와 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후손들이 다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후손들은 쿠퍼가 알 리가 없죠. 그죠? 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딸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딸을 이제 만날 때 이제 가족들은 다 이제 밖으로 나가고 쿠퍼는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 딸이 이렇게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누워 있는 겁니다.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쿠퍼는 이제 딸이 늙었지만 이제 딸임을 알아보는 거죠. 결국 이제 우주 탐사를 위해서 떠났던 아버지를 정말 뭐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장면인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머피는 중력 방정식을 풀어내서 이제 과학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킨 거죠. 결국 이제 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말은 결국 양자의 어떤 이론을 통해서 어떤 뭐 슈퍼 컴퓨터를 만들어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겠죠. 뭐 그런 내용도 생각돼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진보된 과학 기술을 발견한 이제 쿠퍼는 이제 인류의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까 황사가 막 그런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한 거죠. 그 지구가 이제 아름다운 지구, 이제 한마디로 이제 평화로운 지구, 이제 그런 이제 식량 걱정 없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이제 지구 세상이 됐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는 거죠. 그 시계를 보고 저는 아빠인 줄 알았고, 그리고 저는 아빠가 돌아오실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아빠 때문에 자기는 이 이론을 발견했고, 아빠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살았다는 말을 했지만은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빠가 그 딸한테 머피한테 어떻게 너는 아빠가 다시 올 걸 알았어? 했더니 정말 이 영화의 정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의 명대사가 있죠. 아빠가 약속했으니까요. 정말 이 장면은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어떤 화려한 어떤 수식이나 어떤 그런 어떤 표현, 꾸미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 감독의 이 대사, 감독이 생각한 대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 정말 단순하면서도 단순한 게 정말 진실인 거죠.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나는 아빠가 올 걸 알았다. 예, 그런 거죠. 그랬더니 머피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마디 하고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 머피, 아빠가 왔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거는 여러 뭐 블랙홀이 막 영화상 처음으로 블랙홀이 형상화되고 여러 가지 과학적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막 열광하는 관객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그 학창 시절에 물리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론 열광을 했지만 저도 제가 정말 이 영화가 제가 뽑는 4대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 3개는
세계 중에 하나는 이제 겨울왕국 이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인생 영화가 이제 이 인터스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스텔라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저에게 준 메시지는 결국 한 단어로 얘기하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자식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가족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 기로에 서 있는 아빠의 고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최고의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가족이 희생이 따른다는 정말 대의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아빠의 그 고민과 슬픔과 그거는 정말 그게 저한테 너무나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딸이 있는 곳에 반드시 돌아갈 거는 그 믿음으로 과감하게 블랙홀 속으로 본인을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정말 최고의 명장면은 저에게서 최고의 명장면은 트럭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쿠퍼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염없이 이렇게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운전을 하는 그 아빠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 장면 하나로 쿠퍼가 느끼는 그 이별의 가족과 이별의 슬픔이 정말 고스란히 저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과학적인 이론,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적인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도 물론 탁월하지만 결국 아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 잘 풀어낸 그런 어떤 SF물로서 정말 저는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제 인생의 영화로 선정을 했습니다. 3시간의 어떤 그 영화, 긴 영화인데도 지루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아빠로서의 모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고 정말 많은 에너지와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예, 이걸로서 마무리를 하고 인터스텔라 안 보신 분들 꼭 영화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